쫄깃한 면발,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 담백하고 그냥 시원해요. 맛이 아주 좋아요. 맛있잖아요. 시원하고요. 음식 먹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서 좋죠. 칼국수 하나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 칼국수의 맛과 질을 한 단계 올린 최고의 칼국수를 찾아라. 칼국수로 소문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집. 음식점 입구엔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칼국수 전문점인 만큼 이 집에 오면 칼국수는 필수라는데요. 칼국수의 지조는 역시 저 바지락 칼국수 아닐까요? 바지락 칼국수는 일단 그 양에 놀라고요. 그 다음에는 맛에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아낌없이 들어있는 바지락 덕분에 바다 내음이 가득한 칼국수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의 모든 음식에는 조미료를 절대 넣지 않는다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데요. 그래서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아도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맛이 어떤가요? 끝내줘요. 예, 깔끔한 맛이 좋아요. 담백한 맛. 조미료를 쓰지 않아서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맛이. 개운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이 집 손님들 가만 보니 뭔가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새빨간 양념이 가득한 면발, 면보다 더 인기 좋아 보이는 국물, 그런데 맛까지 좋다고 합니다. 끝내줍니다. 그냥 한마디로 보양 먹는 느낌이에요. 껄쭉하니 먹으면 여름에 보양식 먹는 기분. 맛있어요. 자연의 맛이 느껴져요. 자연의 맛을 담았다는 칼국수. 어째 생긴 것부터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해물찜처럼 생겼죠. 칼국수집이라면서 웬 해물찜일까요? 이제는 해물국인데 네. 드시는 건 뭐예요? 해물 칼국수예요, 여기. 네, 그렇습니다.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별미가 바로 이 해물 쟁반 칼국수입니다. 매콤해 보이는 새빨간 양념이 싱싱한 해산물과 어우러져서 전혀 색다른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여자들이 대중적으로 칼국수도 먹고 싶고 해물도 먹고 싶고 한데요. 두 가지를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매콤해서 입맛도 좋고요. 칼국수 먹는 맛과 해물찜 먹는 맛하고 같이 있으니까요. 훨씬 맛있어요. 면발보다 국물 맛에 더 흠뻑 빠지게 된다는 이건 이 집의 최고 인기 메뉴인 들깨 칼국수입니다. 들깨니까 아무래도 고소하면서 굉장히 담백하고 좋아요. 담백하고 구수하고 또 들깨 갈아 넣어서 해가지고 먹고 나면 든든하고 속이 그래서 자주 와요. 들깨가 나한테 건강식이에요. 들깨는요, 노화 방지, 피부 미용은 물론이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변비에 좋은 영양 만점 식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부터 궁금한 분들 계셨을 텐데 면 색깔이 좀 곱죠. 맞죠? 분홍색이 있어요. 예. 색다르게 기분 다르게 좀 먹을 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이 가지가지라 보는 재미도 있고 예뻐서 애들도 잘 먹어요. 그러나 이 집 칼국수 그저 색깔만 예쁜 게 아닙니다. 먹는 이를 설레게 하는 붉은 빛과 초록빛의 면발에도 건강을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면발의 비밀을 풀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마침 반죽을 하고 계셨는데요. 반죽 색깔이 아주 선명하고 진해 보입니다. 도대체 이 면발에 뭘 넣은 걸까요? 천년초하고 백년초가 색깔이 빨갛고 초록색이어가지고 아주 보기도 좋아서 먹기도 좋으라고 그렇게 백년초를 넣었습니다. 백년초와 천년초는 이름 그대로 100년 이상 오래 사는 식물 또는 100가지 병을 낫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서 천년초라고도 불립니다. 손바닥 성인장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천년초의 줄기를 잘라서 곱게 즙을 내면 초록빛깔의 면발을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붉은 빛을 띠는 백년초 열매로 즙을 내면 이렇게 붉은 색깔의 면발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높아서 면발 그 자체만으로도 건강식품이라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기계와 손으로 번갈아가며 반죽해 숙성시킨 면은 그만큼 더 쫄깃하다고 합니다. 물론 색깔도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이고요. 들깨 칼국수의 주재료는 역시 들깨겠죠. 껍질을 벗긴 고운 국내산 들깨만을 사용한다는데요. 들깨가루에 찹쌀가루를 함께 섞어준다고 합니다. 들깨 칼국수의 국물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정성이라고 합니다. 또 주의할 점이 있으세요? 하시면서? 이거 주의할 점은 이거를 계속 저어주지 않으면은 들깨가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다 이렇게 둘러붙어요. 5분 간격으로 정성껏 저어준 들깨 국물에 면을 넣고 삶아주면 들깨 칼국수가 다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다시 한번 뭔가를 더 넣어주는데요. 들깨예요. 아, 왜 들깨를 또 넣으시는 거예요? 들깨죽처럼 좋은 거니까 많이 드시라고 저희가 많이 넣어드려요. 뭐 넣으면 좀 달라지거나 맛이 나나요? 그럼요. 들깨 향도 더 나고 더 고소하고 예, 더 이렇게 좀 걸쭉한 느낌이 든다 그럴까요? 예. 고소함이 가득한 들깨 칼국수. 국물만 먹어도 건강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보기 좋은 들깨 칼국수는 맛도 좋다고 합니다. 이 집 사장님이 직접 개발했다는 해물 쟁반 칼국수는요. 주꾸미, 홍합, 꽃게, 새우 등 각종 해산물과 콩나물, 고춧가루, 면을 넣고 얼큰하게 볶아주는데요. 쫄깃한 면발과 아삭아삭 씹히는 콩나물의 조화가 일품이라고 합니다. 해물찜 같아서 칼국수 드시면서 술 한잔 기울이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집 사장님, 왜 국물 없는 쟁반 칼국수를 개발하게 되신 걸까요? 이제 칼국수가 흔히들 뭐 이렇게 국물하고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국물하고만 먹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다른 발상을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게 좀 맵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해물이랑 같이 즐겨 먹을 수 있도록 예, 연구를 해가지고 저렇게 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도 아이들이 있는 집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신만 쏙 빼놓고 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걱정 없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다는데요. 저희는 또 마음 편하게 밥 먹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밥 다 먹고 또 아이들은 편하게 가서 노래방 가서 책 읽고 이렇게 노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칼국수를 보양식으로 즐긴다는 두 번째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밥때가 되니 어느새 식당 안을 가득 채운 손님들. 이들이 즐기는 것은 칼국수. 그러나 그냥 칼국수가 아닙니다.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닭 한 마리 칼국수요. 닭 한 마리 칼국수. 닭 한 마리 칼국수인데요. 맛있습니다. 닭 한 마리 칼국수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우선 닭부터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요. 그냥 먹는 것도 좋겠지만 이 집에서는 부추를 넣어서 만든 특별 소스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양념장에다가 겨자하고 양념장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닭고기 냄새가 안 나거든요, 찌개에. 그래서 여기다 찍으면 냄새 안 나고 그다음에 고추랑 이걸 싸서 이렇게 김치랑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어요. 닭 한 마리 칼국수는요, 손님의 입맛에 따라서 조리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얼큰한 맛을 좋아하면 다진 양념을 듬뿍 넣어주면 됩니다. 아, 이거 먹은 다음에 다 건져 먹어. 야채하고 고기를 다 건져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칼국수를 넣어서 팍팍팍 끓여서 먹어요. 주인공은 언제나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사이좋게 닭을 건져 먹고 국물만 남은 냄비가 야속하다 싶을 때 지원군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칼국수입니다. 아직 배가 덜 찬 손님들에게는 일종의 구세주라고 불리겠죠. 그렇다고 칼국수를 그저 조연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손님들이 진정으로 기다리던 주 메뉴가 바로 이 칼국수이기 때문입니다. 칼국수를 먹기 위해서 닭 한 마리를 지금 먹는 거거든요. 닭 한 마리를 다 먹고 나서 우러난 국물에 칼국수를 먹으면 맛있거든요. 네. 닭고기인데 좀 해물 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 그 정도로 시원해요. 느끼한 맛이 전혀 없어요. 해물 맛이 나는 닭고기라고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양파, 생강,
무 등을 넣고 닭고기들을 넣는 게 다였는데요. 이렇게 1차로 닭을 삶아냅니다. 냄새도 제거하고 비린내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럼 1차적으로 삶아서 나갔을 때 손님이 기다리지 않고 끓기 시작하면서 드시면 시간도 간편하지 않겠어요? 해산물을 연상시키는 듯한 이 집의 시원한 국물 맛의 비법은 김치예요. 매일 김치를 직접 담그신다고 합니다. 닭 한 마리에는 칼국수 들어가기 때문에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김치가 적당히 숙성돼서 넣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매일 담는 겁니다. 하루에 몇 포기 정도 남았어요? 하루에 15포기 내지 20포기예요. 반찬으로도 나가지만 닭 한 마리 칼국수의 맛을 내는 데 필요한 김치는 물김치처럼 담근 백김치로 별다른 양념을 넣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치 맛이 국물 맛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냥 밥하고 먹어도 상당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 숙성 김치를 곁들여서 먹으면 시원하고 느끼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 숙성을 잘 시켜야 제일 중요하죠, 숙성이. 1차로 삶은 닭에 김치와 각종 채소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면 닭 한 마리 칼국수가 완성이 되는데요. 깊이 우러난 국물에 칼국수를 넣어 먹으면 보양식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곶감 빼먹듯 닭 건져 먹고 칼국수 건져 먹다 보면 이렇게 어느새 냄비는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만큼 잘 드신 거겠죠?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요. 남길 수가 없어요. 국물까지 깨끗하게 드십니다. 이렇게 빈 그릇을 보면 설거지 걱정 덜어서 좋고요. 배부른 손님들 모습 보니까 주인 아주머니까지 행복한 가시면서 기분이랍니다.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이럴 때가 제일 보람있죠. 맛도 영양도 최고, 칼국수의 무한 변신.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야, 이제는 칼국수를 보양식이라고 불러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두 집 모두다가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또 맛난 음식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건강하게 먹으면 기분이 참 좋다고 그러는데요. 올 여름 보양식 칼국수도 하나 추가했습니다. 네. 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생닭, 닭이 인기라고 하더니 저 칼국수 집에 다가 있었네요. 예, 변신 잘 봤습니다.